국제무역사는 이제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실제로 국제무역사는 대학생들이 시험 보기에는 많이 어려운 내용 많이 풀고 있는 건 사실 맞아요. 업무적으로 필요한 A부터 Z, 그러니까 막 운송, 대금, 자세한 통관,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든지 상당히 폭넓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자격증이 될 수 있지만 대학생들이 따면은 충분히 업무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의 커리어 쌓아가는데 밑거름 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하는 무역마스터 과정이라고 있어요. 이제 6개월 동안 실제로 무역협회에 있는 그 코엑스 건물에서 9시부터 8시까지 매일같이 다니면 실무 관련 수업을 하고 실무자들이 와서 교육을 해주고 뭐 대학 교수님들이 와서 교육을 해주면서 한 1100시간 동안의 이제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이 무역마스터 과정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0년도부터 해서 무역협회가 설립될 때부터 있던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문회, 인맥 네트워크도 구성이 되어 있고 국제무역사 자격증이라 하면서 사실 무역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실제로 제조사 같은 데도 해외 영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 영업팀도 분명히 사람을 뽑을 때 이런 무역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꼭 무역회사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해외 영업 업무를 준비하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책 사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두꺼워요.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을 포괄하고 있어요. 무역의 전반에 대한 지식을 다 품고 있다 보니까 그 자격증을 공부하고 나면은 전체적인 무역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실무를 하다 보면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지식을 조금 배울 수 있고 나중에 일을 한 1, 2년 하다가 좀 더 업무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도 있습니다. 의약품 전문 수출업체고요. 종합상사는 아니고 의약품만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제약사의 중소견 제약사들의 모든 제품들을 거의 다 수출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동남아나 제3국가에 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어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거기에 방문해가지고 바이어하고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제품을 소개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관리하고 매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조금 먹는 거다 보니까 안정성이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중소제약사들이 해외 수출하고 싶어 하나 국가별로 규정도 다르고 현지에 있는 FDA한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인허가를. 중소제약사들 같은 이렇게 허가 인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허가 인력을 저희 지사에 있는 약사들을 통해서 조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희가 제품을 그쪽에 대리인으로서 에이전시처럼 등록을 해주고 그 제품에 대한 권한을 가져와서 저희가 실제로 판매하고 수출까지 다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업체들한테 기존의 제품보다는 좀 확장을 하고 좀 제품 라인을 늘리는 정도도 하고요. 새로운 국가를 찾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쓰는 표현이나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이 좀 은근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자격증을 따고 공부함을 통해서 조금 잘못 사용했던 표현이라든지 좀 인쿠턴즈 조금 원래는 복합운송에서 써야 되는 것들인데 복합운송을 쓰지 않고 사실 그냥 해상운송을 쓴다든지 이런 실수들이 있는데 그런 실수들을 좀 고쳐나가고 좀 더 전문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데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판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AS라든지 아니면 컴플레인 문제, 품질 문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최악의 상황에는 물건이 분실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아니면 최근에는 뭐 배가 그냥 불타거나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를 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고 중간 일을 잘 절충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 방식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시차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새벽에 전화도 많이 오고 전시회도 나가는 회사 같은 경우는 출장도 많이 가거든요. 지금도 이탈리아 날아간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한참 심할 때 브라질까지 날아가는 친구도 있고 체력도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외향적이 아니어도 요즘에는 실제로 만나는 일보다도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어쨌든 간에 회사가 커지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시에 나가고 해외 나갈 일이 많아지는데 바이어들과 만나 소통해야 할 일이 많은데 사람 만나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껄끄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조금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과 소통을 통해서 싫은 말도 들어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봐낼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했으면 해요. 서로 맞춰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제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그런 거를 좀 묵묵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해외 영업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해외 영업한다고 해서 그냥 제품만 파는 게 아니고 그 제품을 제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에 수반된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거를 제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로소 수출이 되고 물건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바이어한테 이 가격 얼마 어때? 살게. 이게 끝이 아니고 실제로 AS 불만 처리부터 운송 과정에서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 거 문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사실상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중간 지점에서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느냐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